그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 나타나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 그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시행. 시행,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이런 녀석. 주사위. 주사위 던짐. 동전 던짐. 동전 던짐.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시행이야. 이 시행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우의 수. 음, 그래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곱하기입니다. 더하기를 하기도 하고 곱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유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우의 수를 셀 때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의 법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럼 곱의 법칙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떤 말을 알아야 돼? 동시라는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동시. 동시. 동시는 그 애기들이 쓰는 시가 동시가 아니라 그죠? 동시가 아니라 그 동시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같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틀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통틀어서 봤을 때, 이 행위와 이 행위가 모두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건 동시야. 같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 행위를 전부 완료를 시킬 때까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동시야.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상의가 네 가지, 네 종류. 하의가 세 종류. 그러면 내가 지금 상하이를 코디를 하는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하이, 중국에 있는 땅이 아니라 상하이를 같이 이렇게 입는 거는 내가 지금 봐봐. 상의 4종류, 하의 3종류니까 4, 3, 12, 12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동시에 일어날 때. 근데 우리가 상하이를 동시에 입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상하이를 코디한다라는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끝나려면 상의도, 하의도 다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 행위도 해야 되고, 이 행위도 해야 돼. 그러면 곱하는 거야.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학적에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알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그게 동시에. 그래서 그럴 땐 뭐 한다고? 곱한다고. 곱하면 돼요, 경우의 수. 그래서 3, 4,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보자고. 이 경우 말고, 내가 운동화가 4켤레가 있고요. 그리고 슬리퍼가 3켤레가 있어요. 3켤레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신발을 신고 나갈 건데 이런 계획이 오늘은 슬리퍼 아니면 운동화가 땡겨요.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아무튼 슬리퍼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나갈 거야. 맞아? 오늘 내가 신발을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신발 신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7가지죠.
7가지죠. 나는 얘와 얘가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경우에서. 뭐 슬리퍼 신고 그 위에다 운동화 신어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나가본 사람이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슬리퍼와 운동화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쩔 때 곱하느냐, 어쩔 때 더하느냐. 이거는 더해야 돼. 이건 곱해야 돼. 이러는 건 아니야.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워요? 자연스럽게 곱하고 있어. 니네가 이거 봐봐.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코디하는 방법 12가지예요. 이건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12가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곱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만 가지고. 그 느낌만 가지고 7가지의 신발 신는 방법은 7가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 이 행위와 이 행위가 그래.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지 감각이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더하거나 곱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벌써요? 맞아. 벌써 문제 풀러 가봅니다. 일로 와. 오이씨, 일로 와. 문제 풀러 한번 가봅시다. 오늘 배우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얼마나 쉽게요. 보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면 3가지 경우가 있고요. 노선이 3가지가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 4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7가지인 거죠. 이거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 버스 방법 3가지. 그 다음 지하철 방법. 그걸 섞어서 탄다는 경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건. 맞습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2번. 아까 했는 건데, 그죠? 우리. 옷장에 4종류의 바지와 3종류의 셔츠가 있는데 오늘은 바지와 셔츠를 코디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방법은 4, 3, 12. 뭐를 했다? 곱했다. 4, 3, 12. 상하이를 코디해야 됩니다. 좋아요. 3번. 이제 약수의 개수.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건데 약수의 개수 이미 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는데 까먹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약수. 우리 약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약수. 우리가 약수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약수에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약수가 나오면 약수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약수의 개수. 약수 문제는 약수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 약수의 총합. 경우의 수에서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근데 그냥 선생님 이렇게 총합 이런 걸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 곱. 약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것까지. 약수 문제는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약수 문제는. 약수 문제. 그래, 그럼 360으로 한번 해볼게요. 360을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분해 할 수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여기 머리 위에다가 1을 더하고 4. 여기 머리 위에다가 1을 더하고 3. 여기 머리 위에다가 1을 더해요. 2. 이렇게 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들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24개의 약수가 나와요. 24개의 약수. 이 문제의 답은 24개예요. 왜? 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했어. 중학교 때 이렇게만 했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가지고 곱하면 나와.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우리는 왜? 라는 말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뭐야? 세봐. 그렇게 돼. 정도일 거야. 왠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수에다가 1을 더할까?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어?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셌더니, 경우의 수 하는 방법으로 셌더니 24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약수. 약수? 그래, 이런 거야. 360은 이 안에 2라는 부품, 소인수라고 합시다. 2라는 소인수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곱해져 있어요. 3이라는 소인수는 2번 곱해져 있어요. 5는 한 번 곱해져 있는 이 값이 360이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5가 안 곱해지면 이거 약수야 아니야? 약수 아니야? 360의 약수 맞아 안 맞아? 5가 안 곱해져 있어도. 약수 맞죠? 72가 약수 맞죠? 지금 5가 안 곱해져 있어도. 맞아요? 맞아? 그래, 5가 곱해져 있어. 360은 360의 약수 맞죠? 5가 곱해져 있어도 안 곱해져 있어도 약수가 맞아. 맞아? 그래서 5가 들어가는 경우가 5를 한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5를 한 개를 안 집어넣어서 곱해주는데 5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예요. 넣거나 안 넣거나. 우리가 이제 소인수들, 그렇지? 우리한테 카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360을 분해를 했더니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2, 2, 그리고 3, 5. 카드가 이렇게 6장이 나온 거야, 우리한테.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곱하면 약수 맞아, 안 맞아? 약수 맞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2, 3 곱하면 약수 맞죠? 2 하나랑 3 두 개 곱하면 약수 맞죠? 약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들을 고르는 방법이야. 그냥 이 녀석들을 고르기만 하면 서로 다른 약수가 나와. 맞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2는 3장이 있으니까. 2는 3개가 있으니까 2를 안 골라도 되지. 하나 골라도 되지. 2개 골라도 되지. 3개를 다 골라도 돼요. 그래서 경우가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3이면 2가 안 골라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3개 골라지는 것까지 하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3은 안 고르거나 하나 고르거나 2개 고르거나 해서 3가지.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약수들이 이렇게 24개 이 녀석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습니까? 원리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되면 요런 물음도 할 수 있어. 이런 물음. 360의 약수 중 360의 약수 중 짝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짝수. 짝수는 몇 개야? 짝수는 몇 개야? 짝수는 몇 개야?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18개예요. 짝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18개야. 왜? 짝수가 되려면 2가 안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하나를 집어넣던지 2개를 집어넣던지 3개를 집어넣어서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아니라 2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홀수야. 그래서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1개 집어넣든지 2개 집어넣든지 3개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3은 안 집어넣든지 1개 집어넣든지 2개 집어넣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는 안 집어넣든지 1개 집어넣든지. 그래서 2가지. 그래서 3, 3이 18가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했어요? 뭘 이해 못했어? 그러면 3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 하나 있거나 3이잖아요. 그러면 2는 왜 3?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짝수. 약수의 개수는 2가 안 집어넣거나 하나 집어넣거나 2개 집어넣거나 3개 집어넣지. 근데 짝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2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2를 하나도 안 집어넣는 방법은 이 안에 없다고요. 2를 1개 집어넣거나 2개 집어넣거나 3개 집어넣거나. 이해됐어요? 3은 상관이 없어.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카드들을 골라가지고 곱할 때 짝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골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3가지야. 하나 고르거나 2개 고르거나 3개 고르거나. 근데 3이나 5는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하나 더 해볼까? 360의 약수 중 6의 배수. 약수 중 6의 배수. 약수 중 6의 배수는 몇 개예요? 암산해도 되고 계산해도 되고. 약수 중 6의 배수는 몇 개예요? 뭐해? 암산해? 야, 니네 아는 척 하는 거는 굉장히 니네가 수학하는데 발전을 더디게 해요. 지금 모르겠으면 여기서 제대로 질문하고 넘어가. 몇 개예요? 몇 개야? 몇 개야? 앞에 거는 짝수의 개수. 짝수는 2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잖아. 지금 니네가 생각하려고 해야지. 채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무슨? 아니에요. 야, 6의 배수가 왜 2개야? 360의 약수 중에서. 6도 있고, 12도 있고, 36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360도 있고, 다 6의 배수잖아.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원리? 다시, 처음부터. 야, 처음부터. 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 들어서 그냥 알 것 같다로 넘기지 말고. 봐봐, 선생님 바로 지금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쉬운 건데도. 360의 약수의 개수 알겠어요? 중학교 수준으로 아는 거 말고, 지금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느낌으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말고, 360의 약수가 왜 24개야? 왜 4, 3, 2를 곱해? 왜 4를 곱해요? 왜 4를 곱하냐고. 그래. 맞아.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3도 2개니까. 3도 2개가 곱해져 있잖아. 하나를 곱해도 되고. 그러니까 3이 2개가 있는 거야. 3이라는 카드가. 하나를 골라도 되고, 2개를 다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그래서 3가지야.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골라도 되고 하나를 골라도 되고 하니까 두 가지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점점 조건들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짝수는 몇 개야?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짝수. 짝수가 되려면 2를 안 고르면 안 되잖아. 2를 골라야 돼. 짝수가 되려면 2. 2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2가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잖아. 적어도 하나 골라야 되니까 몇 가지야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3도. 3은 상관이 없잖아요. 안 골라도 상관이 없어. 짝수. 3을 안 고르면 그냥 2 하나만 만약에 골라져 있어. 그럼 2야. 2가 두 개 골라져 있으면 4가 되는 거고. 2가 세 개 골라져 있으면 8이 되는 거고. 3은 안 고르면 0이 아니라 그냥 1인 거야. 안 고르면. 그래서 그냥 세 가지죠. 3은 조건의 변화가 없는 거야. 5도 조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의 배수는? 6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야 돼? 거기부터 시작해. 6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야 돼? 6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요? 우준? 6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맞아. 3이랑 2랑 곱해서 6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곱해도 다 6의 배수지. 3이랑 2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2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왜? 하나를 골라도 되고 두 개를 골라도 되고 세 개를 골라도 되고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2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3은 그쵸, 두 가지예요. 3을 고를 수 있는 방법. 3도 적어도 하나를 골라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 골라도 되고 두 개 골라도 되고. 5는요? 맞아. 5는 상관이 없어.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개 나와?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가. 12가지. 한 번 더 하고 싶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12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360의 약수 중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손으로 풀어. 손으로. 암산도 되지. 이거 당연히 암산도 되는 아주 쉬운 문제긴 합니다. 360의 약수 중 12의 배수. 몇 가지예요? 맞습니다. 8가지. 다른 친구들 나와요? 8가지가? 손으로 빠르게 하면 되잖아. 12의 배수가 되려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12는. 그러니까 2가 3개 있으니까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 그죠? 2개 이상. 2개 아니면 3개. 그래서 2가지. 3은 1개 이상이니까 1개 아니면 2개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5는요? 상관없잖아. 안 집어넣어도 되고 1개 집어넣어도 되고. 맞습니까? 요렇게 2 해가지고 8가지. 윤정이 알겠어요? 좋아. 그게 이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한 거야. 약수의 개수. 슉슉슉슉. 어디까지 지워질라나? 잘 지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이제 구했고요. 이제 약수의 총합 360에 약수의 총합을 한번 해볼게요. 약수의 총합. 약수가 아까 몇 개 나왔지? 360이? 24개가 나왔어요. 그죠? 24개. 24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더하면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24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약수를 다 혹시라도 만약에 다 써야 된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1, 360. 이렇게 곱해서 360이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돼. 2, 180.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24개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찾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 약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요런 스킬이 들어갑니다. 요런 스킬.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한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9 1 더하기 5 이런 곱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약수를 다 더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약수들을 다 더한 게 돼요. 약수들을 다 더한 게 됩니다. 얼마죠? 15 곱하기 13 곱하기 6 117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수들을 다 더했더니 1170이 나왔어. 그래, 여기다가도 이제 의문을 품어야 돼요. 의문을. 아까 우리가 약수가 24개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 경우가 어떻게? 1이 지금 봐봐. 2가 3개 있다라고 했죠. 맞아? 2가 하나도 없을 때, 2가 1개 있을 때, 2가 2개가 곱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돼요. 2가 3개가 있을 때는 8이죠. 3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3 입장에서는 3이 하나도 없을 때 1이에요. 3이 하나 있을 때, 3이 2개 있을 때. 5가 하나도 없을 때 1이고요. 5가 하나가 곱해져 있을 때 5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생각을 했던 거, 그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4가지가 나오잖아요. 3 가지고는 요 3가지가, 5 가지고는 요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전개를 하면 4개, 3개 전개하면 12개가 나오지. 12개 전개한 걸 여기에다가 다시 또 분배를 하면 24개가 나오지. 그래서 다 전개를 하면 24개의 약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24개의 약수들의 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1이 분배가 되면 1이 되는 거죠. 1이 약수인 거죠. 1이 이렇게 분배가 됐다고 하면 2가 되는 거고 4, 3, 5 이렇게 분배가 됐다고 하면 60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배했을 때 약수들, 모든 약수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여기서도 이런 녀석 24의 약수의 총합. 얘는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뭔 소리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 녀석의 약수의 총합은 약수들 다 구하지 않더라도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 가지고는 2의 세제곱까지 나오고 3 가지고는 1, 3. 3까지 나오죠. 그죠? 약간의 암기도 들어가줘야 되겠네. 요 느낌하고 요 느낌을 좀 합치면서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여기 15 곱하기 4 얼마예요? 60. 약수들을 다 더하면 60이 나옵니다. 이 녀석은. 네, 약수들을 다 보지 않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약수들의 총합 요렇게 구합니다.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우개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약수의 총곱을 할 거예요. 약수의 총곱. 약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약수를 다 곱하면 약수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약수를 다 나열을 할 때 어떻게 나열을 했어요? 1, 180. 뭔 소리야? 1, 360. 2, 180. 3, 120.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줄 수가 있죠. 약수들이. 맞습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고 싶대. 이거를 다 엄청 큰 수가 나와요. 엄청 큰 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해도 360이 몇 개가 나오겠어? 약수가 24개였으면 24개가 나오면 안 되지. 12개가 나와야 되겠지. 360, 12개. 여기 지금 24개였잖아. 둘씩 짝지어서 36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약수의 총 곱은 어떻게 돼? 360의 12제곱이 돼. 12제곱.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방금 우리 360으로 했잖아. 그죠? 360으로 했는데 이제 좀 바꿔보자고. 360이 아니라 어떤 A라는 녀석. A라는 녀석이 P의 N제곱, Q의 L제곱이라고 할까? L제곱, M제곱, Q, P, R의 N제곱, P, Q, R은 소수, 그리고 L, M, N은 자연수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자연수,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로 할게. 이게 좀 더 부드러우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약수의 개수는 L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더 있으면, 뒤에 더 있으면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 더하기 P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P의 L제곱. (1) 더하기 Q 더하기 Q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Q의 M제곱. 그 다음 R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약수의 총곱은요? 약수의 총곱은 A의 2분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그냥 A에다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약수의 개수까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약수의 총곱까지도 정리가 됐어요. 약수 문제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정도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 있어도 약수 문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좋아요. 약수 정리했습니다. 약수 정리. (4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불 방법. 돈을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지불 방법이야. 지불 방법. 뭐 던진다, 공손하게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불 방법은 내가 100원짜리를 몇 개 냈냐, 10원짜리를 몇 개 냈냐, 50원짜리를 몇 개 냈냐. 그게 우리가 지불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냥 카드로 하지요. 그렇죠? 지불 방법.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한번 해봅시다. 10원짜리가 4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불 방법은요. 그냥 요것만 그대로 생각을 하면 돼. 지불 방법은 있는 그대로 10원짜리를 방금 우리가 했잖아. 약수의 개수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약수의 개수하고 같은 느낌이야. 10원짜리가 4개 있는데 10원짜리를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너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지불 방법이야. 10원짜리를 안 줘도 되고 1개 줘도 되고 2개 줘도 되고 3개 줘도 되고 4개를 줘도 되죠.
그래서 그냥 몇 가지야? 5가지예요. 5가지. 여기에다 1 더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처럼 1을 더해요. 5가지. 곱하기 100원짜리도 안 줘도 돼. 그지? 100원짜리도 안 줘도 돼. 1개 줘도 되고 2개 줘도 돼. 몇 가지야? 3개야. 3개. 500원짜리는 5개 있으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그치? 0원을 지불하면 안 된다고. 0원은 사지 않습니다. 선생님 악마도 아니고 0원은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 농담인데. 그래, 0원은 지불하지 않는 거니까, 지불하는 경우가 아닌 거니까 한 가지를 빼야 돼. 다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치? 이 안에는 10원짜리를 안 주는 거, 100원짜리를 안 주는 거, 500원짜리도 안 주는 방법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6, 5, 30, 90 빼기 1 해서 89가지가 나오겠죠. 지불 방법.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불 금액. 지불 금액. 지불 금액인데 이 녀석도 여기는 5 곱하기 3 곱하기 6 빼기 1 해서 89가지가 나옵니다. 금액 선생님 왜 똑같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원래 다르게 내는 게 예인데 문제가 지금 여기는 같습니다. 같게 나와요. 왜 같게 나오느냐 하면은 환전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환전. 돈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안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5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불 방법이 그냥 지불 금액이 돼버려. 여기서도. 같은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이런 상황이. 100원짜리가 5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가 있어. 1개가 있어. 그러면 500원을 내는 거는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를 1개 내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죠. 같은 방법 맞아요? 같은 방법 맞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겹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겹치는 경우를 우리가 세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요 녀석을 환전을 할 겁니다. 환전. 돈을 바꿀 거야. 돈을 어떻게 바꿀 거야? 50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5개하고 같죠. 그래서 얘를 100원짜리가 1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100원짜리가 1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였지? 지불 방법으로 생각하면 100원짜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12가지고 500원짜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죠. 맞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셌다면 지불하는 방법처럼 셌다면 그리고 하나도 안 지불하는 방법이 1가지니까 1가지를 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11가지가 나오지. 11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지불 금액은 100원짜리를 10개로 하면 몇 가지야? 100원부터 10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얘는. 이 방법으로 하면 10가지야. 둘이가 같지 않죠? 지불 금액으로 따지면 얘가 맞는 거예요. 지불 금액으로 따지면 얘가 맞는 거야. 왜? 여기는 지금 봐. 100원짜리 5개 내는 방법과 5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이 사실은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금액을 물어본다면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셌을 때는 생긴단 말이야. 겹치는 경우를 세면 안 됩니다.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됩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서는 안 되고 환전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4-2번으로 한 번 더 연습을 시킬 거야, 선생님이 지금. 4-2번으로 연습을 한 번 더 시키면 이걸 풀어버리면 선생님이 니네가 풀 문제가 없어져 버리네.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원짜리가 5개, 100원짜리가 4개 있어요. 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봐. 이 1000원 한 장, 1000원 하나를 내는 거하고, 맞아? 1000원 하나를 내는 거하고, 이 결과들이 지금 남은 것들을 내 가지고 1000원하고 똑같은 금액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 여기서는 격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는 격이 있어. 그래서 얘네는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환전을 안 합니다. 얘를 환전을 하면 여기서는 지금 거스름돈을 받으면 안 돼. 거스름돈을 받으면 안 돼. 거스름돈이 없어야 돼요. 거슬러 주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야? 이게 650원이지. 650원 다음에 7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맞아. 700원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얘를 환전을 시켜버리면 100원짜리로라도 환전을 시켜버리면 700원을 지불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지불 금액이 경우가 늘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환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50, 지금 여기서 10원짜리 5개, 100원짜리 4개. 뭐야? 선생님 아까 말 잘못했네. 이거 5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헤헤이. 요 문제 말고 선생님이 요 문제도 지금 여기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환전을 시키면 안 돼. 여기도 50원 다음에 60원 못 내잖아. 그치? 60원 못 내는데 그 다음에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환전을 시켜버리면은 다른 금액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 이 문제는 지금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냥 쉽게 그냥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은 경우도 5개, 4개, 1개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라 라는 거야. 얘는 지불 금액, 지불 방법이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환전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어이씨, 선생님 그 문제인 줄 둘 다 그런 문제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다시 작성을 할게요. 선생님이 작성을 할게. 보통 여기를 물어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가지를 구하세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두 가지를 구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풉니다. 지금 선생님이 풀 거야. 니네한테 풀라고 내주는 문제 한 문제 더 있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거예요. 지불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한 다음에 2를 뺍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44 빼기 1이니까 143이에요. 지불 금액은요. 봐. 지불 금액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환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환전. 환전하는 방법을 잘 보라고.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가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환전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10원. 봐봐. 10원부터 지금 환전을 할 텐데 뭘 환전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돈을 바꿔도 괜찮은 경우 10원, 20원, 30원, 40원 낼 수 있어, 없어? 40원 낼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환전을 하면 안 돼. 환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10원짜리는 10원짜리대로 그냥 10원은 3개예요. 그냥 그대로 끝.
40원을 낼 수가 원래 없었잖아. 근데 얘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40원을 낼 수 있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환전을 하면 경우가 달라져 버린다고. 여기 봐봐. 50원, 100원 낼 수 있어 없어? 50원, 100원. 50원 다음에 100원 낼 수 있지 바로. 그럼 여기는 환전이 가능해. 50원 단위로 세면 50원 낸 다음에 100원 낼 수 있고 150원 낼 수 있고 200원 낼 수 있고 250원, 300원, 350원까지 그냥 자유롭게 낼 수 있지. 맞아? 낼 수 있잖아요. 다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 낼 수 있을 때 환전을 해줍니다. 환전은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50원짜리가 몇 개가 됐어?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해. 50원짜리가 몇 개가 됐어? 다시. 100원짜리가 2개잖아. 50원짜리로 다 바꾸면 7개가 되죠. 7개가. 7개가 되죠.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봐봐. 350, 380원까지 낼 수 있는데. 여기 봐봐. 그 다음에 뭐 400원 낼 수 있어 없어? 400원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환전이 되면 안 돼. 그래서 500원짜리는 몇 개? 2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낼 수 있었을 때, 그 단위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단위로 그 바로 앞에 단위까지 갈 수 있었을 때 환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불 금액은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환전을 한 후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세면 돼.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8가지 곱하기 3가지 빼기 1 하니까 32, 96 빼기 1이니까 95가 돼요. 95가지. 이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연습 문제들을 풀 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를 더 내줄게요. 요걸 가지고 다시 쓸게. 1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1개, 500원짜리가 1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한번 세봅시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보자. 5-1번.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럼 보자. X, 지금 이거 1차지. 1차인데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방정식.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야. 근데 이런 자연수 조건이 이렇게 달렸다라는 얘기야. 이랬을 때 이 경우들을 빠르게 세는 방법은 뭐냐면 개수들을 확인을 하세요. 개수. X의 개수가 3이죠. Y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1이죠. 누가 커요? X의 개수가 커요. X의 개수가 크면 X를 변화시키면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X를 변화시키면서. 자연수는 1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Y의 순서쌍을 일일이 세는 거야. 일일이 세는 거야. X가 1이면 Y는 15. X가 2면 Y는 12. 규칙은 있어요. X가 1씩 커지면 Y는 3씩 작아져야 돼. X가 3이면 Y는 9. X가 4면 Y는 6. X가 5면 Y는 3. 여기까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우리가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는 겁니다. 개수가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면 우리가 더 많이 세야 되고 안 되는 것까지도 더 많이 세야 돼.
그러니까 y가 1이었을 때 x는 될 수가 없고 y가 2였을 때 x가 될 수가 없고 y가 3이었을 때 x가 5가 되지. 이런 식으로 세야 되니까 개수가 작은 걸 기준으로 세려고 하면 여러 번 세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우들을 일일이 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수 큰 걸 기준으로 여러 번 이제 전부 다 세면 되겠어요. 보자. 6번.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은 4가지.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은 3가지. A에서 출발하여 봐.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A에서 시작해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도 이용해야 되고 이 길도 이용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용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 이거지. 4, 3, 12. 당연히 우리는 4, 3, 12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학교 수준으로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 들어갔다. 당연히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보자. 여기도 색칠해야 되고, 여기도 색칠해야 되고, 여기도 색칠해야 돼. 여기까지 색칠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영역은 3가지고요. 색깔은 7가지 색. 7색 크레파스가 있나? 아, 좋아. 7색 크레파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색칠을 하는 방법. 내가 고민을 해. 여기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7개 중에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돼. 그치? 그냥 7가지. 7가지. 근데 근접되어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방금 칠했던 거는 다시 그냥 집어 넣어주세요. 걔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는 그럼 2가지 색을 앞에서 썼으니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답이 210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는 이 정도로 풀고요. 나중에 색칠 문제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색칠 문제가 조금 어려울 때 있는데 그때는 이 방법에다가 어떤 스킬을 조금 더 추가를 시킬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하도록 하자. 어떻게 양심이 없잖아. 지금 모두 여기까지밖에 안 하면 말이 안 된. 안 해. 그러면 안 돼. 다 할 수 있어.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네.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뭐 낑낑대. 여기 지금 단원 빨리 나갈 수 있는 단원이었을 때 빨리 나가야지. 1부터 8까지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고요. 1부터 8까지 적힌 정팔면제 모양의 주사위를 3번 던져요.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2가 돼야 돼. 곱이 3번 던졌는데 곱이 2가 돼야 돼. 3번 던졌는데 곱이 9가 돼야 돼요. 곱이 9가 돼야 돼.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이 내가 어떠한 수를 곱해가지고 곱이 2가 된다고? 곱이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8까지밖에 없어. 112, 112지, 그지? 112. 그럼 곱이 9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3. 또 다른 거 있어? 없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봐. 3번 던질 때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한데 그러면 11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12도 있고 121도 있고 211도 있어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니까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와. 133도 마찬가지야. 133도 1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1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1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31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가지인 거야? 이러면
6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일일이 세는 거. 일일이 세는 게 가장 이렇게 쉬운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도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도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지만 일일이 셌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일일이 세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기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일일이 세기. 다른 스킬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았죠. 그냥 일일이 셌습니다. 보자. 문제가 길어 보이지만 아마 쉬운 문제일 거야. 아마 쉬운 문제일 겁니다. 봅시다. 어느 치킨 가게는 양념의 종류다. 다음표와 같이 구분하고 크기에 작은 닭, 보통 닭, 큰 닭 사이즈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래.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 왜 봐봐. 매운 양념에는 요거 세 개가 있고요. 달콤한 양념에는 요거가 있어요. 그리고 짭짤한 양념에는 요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니네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치, 7가지지. 7가지. 그냥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개수를 다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리만 딱 주문할 거잖아요. 그죠? 한 마리만 딱 주문할 거야. 그러면 이 7가지 메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냥 메뉴판에 어떻게 돼 있어? 매운 양념, 달콤한 양념, 그리고 짭짤한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 7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이걸 고르고 고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하는 거. 합의 법칙 7가지예요. 그래, 이거 7가지에다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대. 소스 종류 방금 선택을 하는 방법이 소스가 7가지였고요. 사이즈가 세 가지니까 사이즈는 또 따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7, 3, 21 이렇게 우리가 21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소스 고르는 방법, 양념 종류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크기 고르는 방법. 종류 7가지, 크기 3가지 곱해줘야 되겠다. 야, 니네 이거 지금 조금 기모아서 하면 한 30분 만에 숙제 다 할걸. 넌 앞에 수업 듣고 와. 앞에 수업도 안 들어놓고. 근데 이제 할 수 있잖아. 봐. 여기서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약수 중 7의 배수. 어떻게 해야 돼? 2 가지고 2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5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7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그치? 7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의 7은 가지고 와야 되잖아. 하나 아니면 2개. 2가지밖에 없죠? 2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나옵니다. 봐, 이렇게 순식간에 풀 수 있잖아요.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습득을 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편하게 풀릴 겁니다. 500원짜리가 몇 개고? 2개.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나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죠. 금액 물어봤어요. 봐, 쌤이 아까 환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환전. 이 녀석은 어떤 환전이 가능할까?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50원. 지금 최소 단위가 얼마야? 50원. 50원짜리가 2개면 얼마야? 50원 낼 수 있고 100원 낼 수 있어, 없어? 이쪽 지불할 수 있죠. 100원. 100원 금액 낼 수 있죠. 맞습니까? 50원, 100원. 그러니까 이거 환전하면 돼. 환전 가능. 맞아? 그 다음에 50원, 100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50원까지 낼 수 있지. 450원, 최소 단위가 50원이니까 450원까지 내고 바로 500원 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450원 다음에 500원 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녀석까지도 환전을 다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도중에 이러면 환전이 안 돼. 이러면 봐. 이러면 5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2개 이렇게 있으면 봐.
350원까지 냈지. 350원. 그러니까 여기는 환전이 돼요. 50원, 100원이니까. 350원 내고 난 다음에 얘를 만약에 100원으로 환전을 해버리면 어때? 450원을 낼 수 있는 거지. 400원을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긴 4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었잖아. 맞습니까? 4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원래 없어요. 없는데 500원짜리를 환전시키면 낼 수 있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환전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환전 가능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450 다음에 바로 500원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 환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50원짜리가 그러니까 몇 개인 거야?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50원짜리가 몇 개인 거예요? 1,450원이네. 1,450원이니까 몇 개예요? 29개. 1,450원. 29개. 29개 다 환전이 되죠. 답은 그러니까 29예요. 29. 29. 한 개부터 50원짜리 한 개부터 29개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봐. 여기 해설을 보면서 풀면 안 돼. 해설을 보면서 풀면 안 돼요. 우리가 환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쉬워져. 이러면 진도가 끝났죠. 맞습니까?